자, 여러분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세요. 가장 힘든 수업인데 이거 힘든 거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비교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식 이제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 면인데 여기서 무조건 뭘 떠올려? 대사 비교. 자, 사시지계면 모두가 대사 비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사 비교합니까? 라는 것은 문제를 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오시거든요. 문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다지기 지문 보시면 9번하고 10번 풀 거라고 했죠. 9번, 10번. 9번하고 10번 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 보세요. 사례 자료 정상화의 예제. 자, 1번은요. 1번은 뭡니까? 요거예요. 사정보정. 사정이 개입됩니다. 이때 항상 대사 적어주고 대사 적어주고. 자, 지문 보시면서 대상 사례만 찾아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1번 봅니다. 자, 사례 토지가 하면 사례 나왔네. 사례 토지가 사례가 매입자의 강매로 인하여 정상 가격 대비 10% 비싸게 고가로 거래되었다. 사정본인치는. 사례가 10% 고가죠. 그럼 기준은 100입니다. 10% 고가라면 110이 될까요? 90이 될까요? 예, 110. 그러니까 항상 100을 기준으로 자, 고가라면요. 기준이 100에다가 플러스 알파. 10%에 비싸면요. 10% 대주면 돼요. 싸다, 저가. 싸게 매매되면요. 100 마이너스 알파. 100에서 빼주면 돼. 자, 인사합니다. 10% 비싸니까 110이죠. 20% 비싸다 얼마? 20% 비싸면 120. 10% 싸다 얼마? 90. 20% 싸다 얼마? 80. 비싸면 플러스 알파. 싸면 마이너스 알파. 끝났습니다. 사례가 10% 비싸다고 했잖아요. 대상은 아무 말이 없잖아. 없으면 100 넣어주면 돼. 대사 비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사 비교. 자,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요거 따라왔잖아. 따라왔으면 요거 지어볼게요. 요거 봐도 해석해야 됩니다. 요거 없이도 해석해야 돼요. 대사. 그러니까 요거 딱 보자마자 얘가 요리 나왔다면 대상은 정상 거래고 사례는 10% 비싸게 매매되었네.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다음에 2번. 2번은요. 지역요인 비교. 다음 페이지 3번은 3번. 3번은요. 개별은 비교인데요. 2번은 지역, 3번은 개별은 비교인데 얘를 보기 전에 2번, 3번 보기 전에 요거 따라야 됩니다. 항상 지역요인과 개별은요. 비교 문장을 지시합니다. 비교 문장. 어떻게 해요? A는 B보다 우세하다, 열세하다. 자, 주안역이 우세합니까? 역시거는요. 부평역이 우세합니까? 여러분들 동네 부평역이 우세합니까? 그러면 부평역은 주안역보다 우세하다. 말 되죠? 아니면 주안역은 부평역보다 열세하다. 예. 이게 뭐지? 비교 문장이지. A는 B보다 우세하다, 열세하다. 이때 기억하세요. 항상 비교하는 건요. 요 문장이 나오고 A는 무엇보다. 이때 무조건 보다만 동그라미. 보다가 기다. 보다를 무조건 100을 잡아줘. 보다를 100을 잡아줘. A는 B보다면요. B를 100 잡아주면 되거든요. 따라오셨죠? 항상 비교 문장에서 보다만 찾아서 100을 잡아줘. 그럼 지금부터 연습합니다. 자, 2번. 자, 2번은 정인 비교잖아요. 정인 비교. 요거. 대사 넣어주고. 넣어주면 돼요. 자, 2번.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보다 동그라미. 보다가 100이잖아.
그러면 4래 보다 하니까 4래 보다가 100이지. 따라오셨죠? 보다가 100이면 4래 보다. 100 넣어주고 4래보다 대상은 4래보다 5% 열세래요. 그럼 대상은 4래보다 5% 열세면 얼마가 될까? 95.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보다를 100 잡아주고요. 4래보다 5% 열세니까 95. 100분의 95. 다음에 개별련 비교. 똑같이 대사 비교입니다. 어떻게 하지? 보다만 찾으면 돼. 보다만. 비교 문장. 3번 보세요. 4래 토지는 대상 토지보다. 보다 동그라미. 보다. 4래는 토지보다. 대상 토지보다. 대상이 100이네. 대상보다 하니까. 네. 대상보다. 4래는 대상보다. 개별련이 10% 오셔야 돼. 그러면 얼마가 된다? 110.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역 개별련 비교는 무엇은 무엇보다, 무엇은 무엇보다, 보다를 100 잡아주고요. 그대로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래 정상화 얘를 대사 연습했고, 이제 기출문제 풀자, 기출문제. 기출문제는요, 10번. 언제 나왔죠? 끝에 보니까 14배. 14의 기출문제. 자, 10번 문제 봅니다. 오리점을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조사를 의뢰받은 중개사 A는 아래 사례를 조사했다. 표준가격은 얼마인가? 하면서 보기 잘했죠? 그러면 요 박스 지문 보기 전에 요거부터 떠올리고 공식 떠올리고요. 자, 공식을 딱 떠올리고 지문이 세 줄인데 이제부터 뭘 묻는 건지 대사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바로 문제 봅니다. 첫 줄. 대상은 4래보다, 보다 동그라미. 그럼 4래가 100이네. 개별 요인이 10% 이하다. 개별 요인. 넣어주면 돼. 대사 비교. 대상은 4래보다 하니까 보다가 100이잖아요. 대사래보다 개별 요인이 10% 이하면 얼마? 110. 하나 풀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지역이네, 지역 요인. 대상 지역 상권이 4래 지역 보다 동그라미. 4래보다. 대사 비교. 4래보다가 100이잖아. 4래보다 5% 열등하면 얼마? 95. 세 번째죠. 4래 부동산은 이틀 전에 9억 원에 거래됐다. 자, 4래 거래 가격 얼마? 9억. 이틀 정도라면 시간적인 불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 다 풀었네. 4래가 9억이고요. 지역 요인 개별련 그대로 곱하기 하면 되겠네. 예, 정답은요 9억 4,050만입니까? 자, 그래서 비교 방식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사시지계 면에다가 무조건 대사비면 찾으면 답이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런데 지금 14개 주 문제는요, 딸랑 박스에다가 몇 줄? 한 줄, 두 줄, 세 줄. 근데 요즘 문제는요, 많이 달라요. 박스가 존나 커요. 아시겠어요? 얘가 아니고요. 이따만큼 커, 이따만큼. 게다가 동그라미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자료가요. 뒷담 많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아. 얘만 찾으면 대사 비교.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원리만 아시면 지문이 길어도 대사만 차서 넣어주면 답은 나와. 숙달하시면요, 이것도 충분히 내가 풀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숙달하면요, 얘도 의외로 쉬워요. 비교 방식은요, 생각보다 내 걸로 만들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사리 비교법은 빤에 사시지계면 무슨 비교? 대사 비교. 끝. 예. 요즘은 좀 박스가 크게 나온다. 길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요. 교재 503페이지 보세요. 503페이지. 기초문제 딱 보기 나왔네. 예. 딱 보니까 이제 사시지계면인데 박스가 생각보다 지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리가 똑같아요. 사시지계면 비교, 대사 비교인데 찾는 과정은 숙달이 되면요. 이 문제도 의외로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509페이지. 509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 오늘의 마지막 진도입니다. 그래서 네모 1번 가격 구하는 수익 환원법입니다. 자, 수익 환원법은요. 509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공식 보세요. 무조건 3방식은 공식부터 출발하자. 공식. 괄호 2번 공식. 박스 있죠. 수익 가격 이꼴 분모 분자. 분모 분자. 공식 확인하셨죠? 그러면 강의 노트로 돌아옵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수익 환원법은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의 3면상 가격이 되면 바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수익성. 대표적인 주된 물건은요. 수익을 창출하는 물건. 광산. 어장. 이런 것들이 이 방식이 주된 방식이 되거든요. 근데 네모되어 있죠. 얘가 많이 나왔습니다. 빈출. 얘가 뭐냐?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등등 또 부동산 영업권.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무형자산, 대표적으로 영업권. 일종의 권리금이죠. 이런 것들은 수익환원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스 보니까 공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P 이꼴 분자분모 R분의 A가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정통 공식이니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쓰거든요. 가장 정통적인 공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풀어 쓰게 되면요. 이때 A가 뭡니까? 순수익입니다. R은요, 환원율이 돼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이때 P가 바로 수익 가격입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은요. 장래 순수이익을 환원율로 나누게 되면 현재 수익 가격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강의에서 보이는 공식이 또 이렇게다 땡땡땡 순수이익을 환원율로 나누는 방법 이 나누는 방법을 다른 말로 수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수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수익하는 법은 요소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순수익과 환원율과 수익하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수익업의 3요소다.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방식은요. 우리 원가법 공부했죠. 얼마 동안? 2시간 넘게요. 근데 얘를요. 제가 수업을 하려면 2시간 택도 없어. 4시간 택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은요, 자, 깊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쉬운 문제를 지으면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뭘 그렸습니까? 오, 잘하시네. 수박요, 수박. 수박. 그러면 혹시 이거 아시죠? 옛날에요. 재래시장 가면 리어카에 수박 이만큼 담으면서 요걸 따게 되면 이거 아시죠? 얘가 최고 맛있잖아. 예. 그래서 얘가 수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요, 요것만 공부하세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다 공부하면 답이 없어. 진짜 어려워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래서 수익하는 법은요, 자, 버릴 거 확실히 버리고 얘만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고득점이야. 버릴 게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양이 많아요. 버리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물론 앞으로 수업하다 보면 한두 개 언급할 거는 제가 가끔씩 끄집어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것만 듣고 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 말고 이는 전부 다 공시에 공시는 계산 문제도 안 나와. 다 버리시고요. 그러면 순수익도 우리 집에 나오는 게 빤하거든요. 그 빤한 것만 아신대. 빤한 것만. 나올 것만 알고 나머지 가지 쳐버리고요. 그러나 요거만큼은 책에 있는 거 다 버는 게 좋아요. 환원율. 따라서 수익하는 법은요, 환원율, 얘는 중요합니다. 얘는 가능한 책에 있는 것만 버리지 말고, 가능한 양도 안 많아요. 우리 책은 버릴 거 많이 뺐으니까. 그래서 이거 양이 안 많으니까 요것만큼은 집중해 주자. 그리고 숫자 넣어주고 요거 구하시오. 계산 문제. 얘도 A급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료 주면서 수익 가격 구하시오. 그러니까 자, 일단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수익 가격 요거 구하는 계산 문제하고 환원율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버리는 게 현명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익 가격 관한 계산 문제하고 환원율 두 가지만 집중하고 웬만하면 가지 쳐버리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원 건물입니다. 3층 우리 학원이죠. 제가 몇 층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6층. 밤을 새야 되는데, 그죠? 만화방. 가고 싶은데. 자, 10층 건물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주거대 성격이 뭡니까? 임대료.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대표적으로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1층부터, 지하층부터 10층까지 임대료 수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들어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 10개층 전체에서 들어오는 월 수익을 1년으로, 연간으로 환산하자. 1년치 순수익입니다. 1년치. 자, 1년치 순수익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10억 잡을게요. 그럼 한 달에 한 8, 9천 되겠다, 그죠? 순수익이 10억이다. 얼마? 1년치. 항상 1년 기준입니다. 1년. 이때 순수익이 얼마? 1년치가 10억. 주어지는 환율이 물론 낮겠지만은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환율을 10% 잡자.
다 나왔네.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자, 수익 가격 구해보자. 순수익 얼마? 10억. 나누기 환원율 몇 프로? 10%. 암산 얼마? 이걸 암산 못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계산해갖고 10 나누기 0.1 해봐. 1억이 나오는지 9억이 나오는지 얼마 나와요? 10 나누기 0.1 10 나누기 0.1 나 환장한다 정말로. 아니 10억 곱하기 0.1 하면 1억이지. 예, 10억 나누기 0.1 예, 100억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수익이 10억인데 연간 예. 환율이 10%다 0.1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 1억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얼마? 100억.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학원 10층 빌딩이 연간 순수익이 얼마? 10억이다. 환원율 얼마? 0.1. 10%다. 나누기 하게 되면 이 전체 수익 가격 얼마? 100억. 100억.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우리 학원 전체 수익 가격은 100억 나오더라. 이 말 100억 나오더라. 얘가 바로 수익 방식의 논리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입니다. 맞냐? 맞냐? 감정평가사 A가요, 이렇게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입하니까 100억 나왔잖아. 근데 평가사 B가요, 야,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 뭐냐면, 순수익이 왜 10억이 되느냐? 너무 많다. 많아. 내가 보니까 순수익이 10억이 아니고 9억 같아, 9억. 9억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억 나누기 10% 0.1이잖아. 그럼 얼마가 돼? 90억.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똑같은 건물의 순수익을요, 자, 10억 또는 9억에 따라서 가격이 10억 차이 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요, 순수익 계산이 정확해야 된다. 예. 순수익 1억 차이가 10억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순수익부터 정확하게 구해야 돼요, 순수익. 자, 따라서 지금 사례를 들면서 공식 흐름을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험은 이때 순수익은요, 자, 교재 보면서 정리합니다. 교재 볼게요. 509페이지. 목차 2번. 순수익은 괄호 1번. 의의는요, 의의는 여러분 아시죠? 책 안 봐도 순수익이 뭡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익이지. 그럼 끝났어.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익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괄호 2번요. 순수익의 산정 기준, 괄호 2번 앞에다 X 하세요. 안 봐도 괜찮아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2번 X 버리시고. 괄호 3번요. 순수익의 산정 방법 1번, 2번, 3번 등등등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자, 동물 3번 잔여법에서 기역, 니은, 디귿번. 자, 니은번 토지 잔여법 찾았습니까? 요것만 가볍게 체크하시고, 얘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토지 잔여법까지도 안다면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일단 얘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요, 웬만하면 안 보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될 겁니다. 토지산업법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적에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 수준은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체크 마시고. 그리고 4번 동그라미, 얘를 알게. 박스. 순영어 소득의 산정 기준. 4번 동그라미. 예, 얘를 집중하세요. 얘가 뭐냐? 우리 공부했잖아요. 순수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서 이것 들어봤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들어보셨죠? 그게 박스잖아.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주로 현금 수지 먼저 박스 그대로 보세요.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다음에 기타 소득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유효조소득. 여기서 뭘 빼더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서 경비 빼면 순이잖아요. 영업 경비 빼면 순영업 소득. 얘가 바로 순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다 공부했던 거거든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뒤에 건 필요 없네. 여기까지는 이미 공부를 했어.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숫자를 줘. 얘가 얼마래요. 얘가 얼마래요. 얘가 얼마 주고, 숫자 주고, 특히 요놈이 있지. 분명히 제가 투자에서 공부하면서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공부하는 소감 들어봤죠? 공부 소감. 따라서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공실과 불량부채 안 속하잖아. 다음에 부채 세비는 뒤에서 빼니까 안 속하고, 소득세 법인세도 맨 나중에 빼는 거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경비에 속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숫자 주면서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은요, 얘가 중요해.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언제나 얘를 주거든요. 예.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충분히 연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은요, 요것만 주의하자. 계산 문제. 끝. 여기까지. 다음에 환원율. 환원율은요, 교재 보시면 510페이지. 3번 환원율 3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환원율은 웬만하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첫 줄 괄호 2번 공식 복잡하죠. 자, 박스 보게 되면 복잡합니다. 항목엔 100개 나오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환원율 이꼴 분자분모.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다시 칠판 봅니다. 자, P 이꼴 R분의 A다. 요거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응용합니다. R하고 P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꿔준다고 이양시켜준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R 이꼴 P분의 A가 돼요. 그리고 바꿔주면 R 이꼴 P분의 A입니다. 다 나왔네. 얘가 뭡니까? 환원율이지. 환원율. 그럼 A는 뭡니까? 순수익이지. P는 뭐죠? 수익가격. 그래서 우리 건물이 아까 풀어봤잖아요. 이 전체 건물이 100억 나왔잖아. 100억. 그러면 1년치 순수익이 10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율 몇 프로 되더라? 0.10% 된다. 그러니까 얘만 바꿔주면 얘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이 뭡니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분자분모. 순수익 나누기 부동산 가액, 즉 수익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지 뭐 살짝 비틀어주면 돼요. 자, 계속해서요. 자, 박스 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환원율 이꼴 분자분모는 방금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 이꼴 모두 밑줄 하세요. 두 번째 이꼴입니다. 자본수익률,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 상각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옮겨볼까요? 환원율. 환원율 하게 되면 자본수익률 나와있죠?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입니다. 자, 이때 자본 수익률을 똑같은 말로 할인율 이렇게 불러요. 할인율. 할인율이다. 얘를 똑같은 말로 할인율이다. 다음에 자본 회수율을 똑같은 말로 상각율 이렇게 불러요. 상각률이다. 어떤 분들은요, 필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 보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환원율이에요? 할인율 분의 자본 수익률 플러스 상환율 분의 자본 수익률입니까? 분자 분모가 아니에요. 얘랑 얘가 같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분자 분모가 아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 같은 말로 할인율, 자본 회수율이 같은 말로 상각률이다. 이제부터 이거 설명, 저거 설명. 얘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 단어만 보시고 요 깊이는 여러분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꼭 아시겠다면요, 합격하시고 제가 대학교 교재를 드릴게요. 보시면 몇 달 머리 삼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근데 얘가 잘 나와서 많이 나왔는데 꼭 기억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잘 물어. 기억하세요. 따라 우리 시험은요, 환원 이율은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3%다. 상각률, 자본 회수율이 4%다. 합치면 할인 몇 프로? 합치니까 7%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묻습니다. 이렇게 잘 물어요. 그러면 문제 확인. 자, 오늘 지문 다지기 문제 보세요. 문제 12번. 자, 12번도요. 얘가 기출문제. 12번. 문제 봅니다. 연간 총수익이 100만 원. 예상 총비용 30이다. 자, 총수익이 100이고 총비용이 30이면 빼니까 순수익 얼마? 70만 원이죠. 나왔네, 이거. 얼마? 70만 원. 나왔잖아. 뭐만 남았다? 환원율만. 그럼 뭔지 계속 보세요. 할인율과 자본실이 각각 5%와 2%다. 나왔죠? 요거. 할인율과 자본실이 각각 5%와 2%. 이렇게 묻잖아, 출제원들이. 얘가 몇 프로? 5%. 얘가 몇 프로? 2%. 나왔잖아요. 합하니까 몇 프로다? 7%다. 그럼 또 계산기 가지고 70만 원 나누기 0.071이 됩니다. 절대 머리 믿지 마세요. 아까 전에 10억 나누기 0.1도 못 풀었잖아요. 그때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기를 정확히 70만 원 나누기 0.07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나와요. 정답 1,000만원입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교시 문제 풀어보니까 얘를 직접 안 줬잖아. 안 주고 어떻게? 요렇게. 할인율이 얼마, 자본회수율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우리 시험은요. 방금 보았더니 환원율 하게 되면 요거잖아.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죠. 근데 우리 시험은 몇 번 나세요? 빈 가로가 뭡니까? 그러면 자본 수익률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단어를요, 빈 가로 물으면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자본 수익률. 자본 수익률.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를 계속 빈 가로나 각각 자료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환원율. 자, 이어서 자, 박스 밑에 내려갑니다. 걸어 3번요. 걸어 3번. 511페이지입니다. 걸어 3번. 자, 환원율의 종류. 얘는요, 안 봐도 무난합니다. 예. 얘는요, 직접 힘이 안 부르니까 얘는 패스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럼 4번을 알아야지, 4번요. 4번 보시면 환원율의 산정 방법, 그런 방법 5가지인데요. 자, 1번 시장 추출법, 2번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 3번요 투자 결합법, 4번요 엘우드법, 5번 부채 감당법 5가지입니다. 5가지죠.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시장 추출법입니다.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조성법입니다. 세 번째가 투자 결합법입니다. 네 번째가 엘우드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입니다. 다섯 가지. 그래서 자, 이 자체가요, 차례대로 환원율이 1900년 초창기에는요 얘가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어요. 그로부터 다음에 발달한 것이 조성법, 그 다음 단계가 투자결합법, 갈수록 최근 방식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발달이 되었거든요. 특히 투자결합법 3번요. 얘는요 계산 문제 나왔어요. 부채감당법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요 두 개만큼은요 가능한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내 걸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나왔다면요 그냥 점수를 따시면 돼.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제가 독서량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서점도 들어가는 편입니다. 시내 가면 이제 큰 교보문고 서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입구 가게 되면요, 저는 이제 3층, 4층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1층 딱 가자마자 전부 다 베스트셀러 코너가 쫙 나옵니다. 서점 가다 보면요, 제가 책을 괜히 다양하게 읽는 편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코드 가다 보면요, 여학생이 삥 둘러 모여 있거든요. 뭘 팔더라? 시지. 저는 도무지 아직 시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별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시조는 좋아하세요? 더 싫어요? 기왕이면 암기를 위해서 오늘만 시조를 좋아하자, 시조를. 영어로 12, 12개, 12를 뭐라고 불러요? 12 영어로 12. 예. 시조가 12개 있대요. 암기 끝. 시조 12. 예. 되시겠죠? 그래서 5가지. 시조가 12개 있대. 시조 12. 얼마나 쉬워요. 시조 12.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면요, 점수를 그냥 주는 것이 안 그래요? 다음 중에서
환원율과 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시조 투엘부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틀린 답 X. 분해법.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분해법. 지지난 시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치유 가능, 부가능 일일이 세분해서 합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분해법이 되고, 얘는 뭐라고 했죠? 감가수정 방법.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틀린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원율과 방법이 아닌 것 시조 12 묻게 되면 그냥 껌이지 뭐. 점수를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하나씩 들어가죠. 상세 내용입니다. 요거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고급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고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수입 방식은요,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은요, 시조 12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수학이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당한 설명들은 3월이나 5월달 봐가지고요. 그때 3월에 보충할 때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때 가도 공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단계는요, 5가지만 알더라도 충분히 종류는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자, 시조 12, 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정도만 뒤에 가시고요. 그래서, 자, 교재 보시면. 자, 교재 보시면, 512페이지. 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첫자 보니까 하늘이 들어오죠. 시조 12, 5가지죠. 시조 12, 5가지가 있고, 이제 설명을 보게 되면 공식이 많잖아, 박스. 예, 공식. 공식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무리수거든요. 그래서 공식까지는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서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조 툴보 보시면서 적어도 뭘 기억하자? 3번, 5번. 투자결합법. 에르도법은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5월부터 요 두 개는요, 가능한 공식을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면서 계산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5월달부터. 그러면 충분한 대비가 될 거예요. 자, 이상 5가지 시조 12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514페이지. 4번 하는 방법 칠판 볼까요? 뭘 하자? X 하세요. X. 보지 마세요. 4번. 분량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분량 많잖아. 그래서 얘는요, 차라리 안 보는 게 현명합니다. 현명하고, 이 중에서 그래도 필요한 거는 조금만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그것만 따라오시면 돼. 그것만.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버리세요. 수익 방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3방식 진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3방식 과정이 지금 꼬박 거의 4시간 걸렸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만 하더라도 4시간 수업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간평이 분량도 많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들어보게 되면 3방식을 4시간 동안 설명 이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확 줄여가 설명하게 되면 그 수업을 10번 듣고 20번 들어봐요. 계속 겉돌아요. 그렇게 줄여버리면 아무리 듣더라도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원가 방식이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예. 나머지는 생각보다 시험에 안 넣고 버릴 거 버리면서. 이렇게만 잡더라도 여러분들 3방식은 능히 오늘 시험들이 다 출제된 범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반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이 2월 마지막은 아니죠. 뜻밖의 윤달이 있다 보니까 29일까지, 그지?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 3월 1일부터는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요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한 말이거든요. 본인이 홈런 왕, 그 유명한 타자가 됐습니다. 늘 뭘 보고?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요. 평범한 노력만 하게 되면 결과가 평범해집니다. 우리 시험은 떨고 내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뛰어넘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이 수월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3월달부터는요. 평범한 노력 수를 조금 더 넘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예. 3월달부터는 조금 더 힘을 내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